선생님, 댓글에 손흥민 선수 팔 골절이 있었는데 그거를 다뤄달라고 많은 요청이 있어서 오늘 한번 그거 준비해봤습니다. 거의 똑같은 자세로 요골 골절 부위 2017년 6월 14일 2019년 7월에 금속판 제거술하고 2020년 2월에 또 부러지나요? 네, 이렇게 두 차례 손흥민 선수가 다쳤는데 네. 혹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상지 전공은 아니라 그래도 이제 이 정도 골절은 그냥 정형외과 기본적인 소양의 기준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동훈 박사의 뼈 있는 이야기. 지금 보면 이제 우리가 뼈가 여기 요골이 있고 척골이 있거든요. 뼈가 두 개가 있잖아요. 전완부에는 엄지손가락 쪽에 있는 걸 요골이라고 그래요. 라디우스.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 쪽에 있는 이 뼈를 척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두 개가 있는데 두 개 다 부러질 수도 있고 척골만 부러질 수도 있고 요골만 부러질 수도 있고 그러죠. 지금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요골의 요 부분이 부러졌거든요. 부러지는 걸 보면 정형외과 의사들은 반드시 여기를 체크를 해봐요. 손목. 여기가 부러졌대요. 여기만 찍지 않아요. 반드시 손목하고 여기를 같이 찍어봐요. 지금 여기가 부러졌잖아요. 그죠? 여기가 끊어져갖고 덜렁덜렁 할 수도 있거든. 요쪽 관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수술한 거 보면 여기 플레이트하고 스크루 같은 걸 걸어서 해놨잖아요. 그죠? 플레이트 스크루를 썼다는 거는 완전히 째가지고 열어서 골절 부위를 다 보면서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거기다가 스크루하고 그걸 이제 넣었다라는 거죠. 근데 부러진 위치가 그림 보면은 비슷한데 아마 예상은 그 스크루 있던 자리가 부러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보면 이제 플레이트 스크루라 해가지고 이렇게 뭐 여기에 쓰는 플레이트는 아닌데 스크루 홀이 있고 이런 나사들 이렇게 나사 같은 걸로 이렇게 박아요. 그럼 여기가 부러졌다 그러면 위아래에다가 스크루를 이제 몇 개씩 박아가지고 여기를 고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플레이트 스크루라고 하는 고정 방식입니다. 그렇지만 요거에 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뭐냐면 나중에 요걸 빼잖아요. 그죠? 밖에 있다가 빼면 스크루 있던 자리에 구멍이 생기죠. 어쨌든 그 순간에는 골결손이죠. 골결손이 생겨요. 뼈가 거기에 스스로 다시 차오를 때까지는 약하겠죠. 근데 뼈가 이렇게 굵은 뼈는 이런 스크루가 들어갔다 해도 직경에 비해 가지고 구멍이 작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봐봐요. 뼈가 훨씬 얇죠. 물론 스크루 크기도 작은 직경을 쓰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거에 비하면 여기는 그 구멍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크거든요. 자기 직경에 비해 가지고 빼고 나서 잘 부러지는 뼈예요. 대표적으로 여기, 그다음에 쇄골 이런 데는 뼈가 가늘기 때문에 가는 뼈는 이런 플레이트 스크루를 써가지고 고정을 했다가 나중에 빼고 나면 조심해야 돼요. 일정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조심해야 되느냐? 최소한 4개월에서 6개월. 이것도 무조건 4개월, 6개월도 아니에요. 이 스크루 홀을 뚫을 때 드릴을 쓰잖아요. 드릴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아니면 그 의사가 이 드릴을 뚫는 테크닉에 따라 가지고 이 드릴을 뚫을 때 열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열이 덜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스크루 빼고 나서 한 5개월 정도 있다가 하면서 거기가 충분히 안 나은 상태에서 충격을 받으니까 아마도 예상은 그 주변에 이렇게 스크루 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데가 딱 나갔을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손흥민 선수 2차 부상은 그 플레이트 스크루에서 그 스크루 뺀 홀 구멍 그쪽을 통해서 2차 손상이 났을 확률이 저는 거의 90% 이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골결손이 일어나는데 굳이 그 플레이트를 고집하는 이유는 수술 방식에서 우리가 골절을 고정하는 원칙이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Anatomical Reduction and Rigid Fixation이에요. Anatomical Reduction이라고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해부학적으로 정복을 한다. 원래 있던 자리 그대로. 그 다음에 Rigid Fixation. 고정도 정말 강하게 움직임이 없이 그렇게 고정을 하는 방식이 있어요. 여기는 그런 걸 쓰는 곳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두 뼈가 서로 막 이렇게 되면서 회전 동작이 일어나기 때문에 원래 모양을 그대로 해주는 게 얘 운동 범위를 보존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반면에
아나토미컬 얼라이먼트 요런데 이런 식으로 좀 원래 제자리 딱 정확하게는 안 가도 해부학적인 어떤 정렬만 맞으면 되는 그런 뼈가 있어요. 그런 걸 아나토미컬 얼라이먼트라고 그래요. 해부학적 정렬. 거기는 리지드 픽세이션이 아니고 스테이블 픽세이션. 리지드는 움직임이 없이 아주 강하게 하는 건데 여기는 그거보다 조금은 느슨하게 고정을 해요. 안정된 고정력만 얻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 부러지면 우리가 골수광내 금속종으로 고정을 하거든요. 이게 대표적으로 아나토미컬 얼라이먼트 앤 스테이블 픽세이션으로 하는 방식이에요. 골절 부위를 아예 열지를 않고 밖에서 이렇게 당겨서 맞춰가지고 요거 넣어서 전체적인 축만 잘 맞춰주면 됩니다. 그럼 뼈가 훨씬 잘 버텨요. 전완부는 뭐라고 그랬어요? 전완부는 정확하게 맞추는 게 좋은 부위라고 했잖아요, 그죠? 열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열면 또 고정도 강하게 해줘야 돼요. 그런 이제 개념이 좀 달라요. 그래서 여기는 골수광내 금속종으로 치료하기에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플레이트 스크루로 하는 게 골드 스탠다드고 그럴 겁니다. 제가 요즘 이거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예, 트렌드가 또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골절의 양상이라든지 골절의 부위에 따라 가지고 정형외과 의사들이 똑같이 수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맞는 방식으로 수술을 하고 고정을 하거든요. 손흥민 선수는 그 요골에서 이제 중심보다 위로 부러진 거는 수술하기가 까다로워요. 요골 신경이 이렇게 나뉘어서 나오는 부위라 가지고 여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위예요. 그래서 이런 수술은 저한테 받으면 안 돼요. 제가 하지도 않지만 요거는 이쪽을 전공하시는 경험이 많은 선생님들한테 하는 게 좋습니다. 이동훈 박사의 뼈 있는 이야기. 이제 이 2차 골절이 20년도 2월에 났잖아요. 하고 뭐 수술하고 지금 상태는 그럼 완전히 뼈도 다 붙었겠죠. 손흥민 선수 좋아하세요? 제가 축구를 막 이렇게 열심히 잘 보고 이러진 않는데 골 넣는 거 막 이렇게 모아서 보여주잖아요. 그럼 정말 잘 하더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사람이 나이스한 것 같아. 굉장히 매너가 좋고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굿 플레이어면서도 굿 퍼슨처럼 느껴져서 좋아요.